네, 2023년 10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와 젊음 양쪽을 다 잡으려는 노력에 나선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우선 보수를 잡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서울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12.16 사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정확히 44주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박정희 대통령이 11월에 탄생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도하 언론은 17개월 만에 윤석열, 박근혜가 제외했다. 지금 영남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지금 영남에서는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유승민 씨를 대표한 영남세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 대통령이 된 거는 전적이죠. 영남이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이죠. 그래서 보수 세력 결집을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 12.16 사건 40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원 씨가 있는 혁신위원회에서 여자가 한 명 더 많은 혁신위원을 발표했어요. 뭐 이름을 봐서는 제가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얼핏 보기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호남 출신들이 많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보수하고 젊음을 양축으로 끌고 가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토끼 집토끼 다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음 중에서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젊음은 빼겠다라는 겁니다. 처음 인유한 씨가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뭐 통합을 얘기하니까 유승민, 이준석과의 통합이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준석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은 붙잡는데 유승민은 배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호남을 잡긴 잡는데 호남 박은식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지금 기존 호남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세력들 있죠. 아주 그거 뭐 대단한 벼슬이냥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호남을 비판하는 신진 호남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그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남 대안 세력, 호남인데 호남 대략 세력, 젊은 층, 이준석 빼고 영남에서 유승민 빼고 이렇게 영남, 이게 3개를 끌고 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세력이 잘 융합이 된다면은 좋겠죠. 잘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니원 씨 같은 경우는 북한도 많이 갔다 온 사람이고 또 그의 형님은 북한에 관한 논문을 써서 박사과 석사를 받았어요. 주체사상을 연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통합의 대상에 공산주의 세력이나 북한이 들어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 북한이 바라는 주사파들이 바라는 남북공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까지 통합할 것이냐. 이준석, 유승민, 그 다음에 꼴 호남은 떼어내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산주의 세력도 떼어내고 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 제가 보기엔 정통성 싸움으로 가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게 되면 정통성이 항상 이기느냐. 정통성이 자주 지죠. 그래서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정통이 없는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새가 딸리니까 막 연합을 해갖고 새를 불리잖아요. 그게 주사파 애들이 늘 하는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으면은 윤미향이 이끄는 정의연, 환경단체 쫓아가 연대 투쟁을 하잖아요. 지들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서로 품앗이해야 된다고. 그런 거에 계속 밀리다가 문재인이란 정권을 괴물 같은 정권을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내니까 그 자들이 문재인이라는 아바타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막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탈핵 정책도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군부하고 산업자원부, 각 부처에 다 있어요. 문화관광부에도 저자들이 무슨 뭐 블랙리스트라고 했는데 블랙리스트 아니잖아요. 그냥 분리해 놓은 건데 그거 시킨 대로 따라갔던 관료들이 다 살아남아 있다고.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번에 뭐 재무제표 공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돈 얘기 나오니까 공개하겠다거나 이렇게 하나씩 잡아는 가는데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좀 서둘렀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호남에 복합 쇼핑몰 하나 없다 그랬었죠. 광주에. 광주에서 여론이 출렁했었죠. 참 창피하죠. 뭐 스타필드 같은 거 하나 없는 광역시. 이에 대해서 이제 정영진 씨가 이끄는 신세계가 광주에다가 뭐 짓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는데 글쎄 저는 저게 어떨까 궁금합니다.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영진 씨는 삼성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이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한 채도 안 지었습니다. 왜 안 짓까요? 돈이 되면 기업은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HDC 현대가 들어갔다가 아주 크게 뭐 사고가 나긴 했지만 사고가 왜 났습니까? 사고가 왜 났습니까? 자꾸 하청을 호남 기업 쓰라고 하다 보니까 호남 기업들이 엉터리로 하면서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호남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정영진 씨 뭐 지난번 보도해 보니까 그는 마이다스의 손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손이다 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멸치와 콩 그래서 멸콩 그래서 보수 인사로서의 이미지는 강하게 줬는데 사업 거래소의 능력은 좀 딸린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나와서 그룹 인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지었을 때 호남에서 그걸 따돌린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다 도전입니다. 근데 이걸 해내야 성공이 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아마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해외를 가시면서 수석들도 현장에 나가라고 하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 사람들을 불러서 사무실에서 만나고 한덕수 총리도 만나고 하는데 그게 민생이 아니고 그 5만 국민들을 만나면요 정신이 없어요. 저도 취재하러 가면은 현장 간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 다 붙잡고 하게 되면 하나도 졸가리를 못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 저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가면은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책임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경찰이에요, 경찰.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잘 못해. 걔네들은 몸을 사려. 근데 경찰은 어쨌든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국정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판단을 들었을 때 더 정확하지 그 일반 국민들 얘기 들으면 중구난방입니다. 우리 그 행정가부처 장관들하고 수석들이 가서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은 일선 공무원들이고 격려할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을 만나서 어려운 얘기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들어도 실행해 주지를 못해. 만나서 부닥치면 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뭐냐. 이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금 젊은 충, 이준석을 제외한 젊은 충, 그 다음에 영남 보수 세력, 유승민을 제외한, 그 다음에 그 수국골통 호남 제외한 대한 호남, 이걸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실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력을 끌고 나가더라도 이게 잘 뭉쳐도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기 성공을 보장하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일 겁니다. 이걸 김기현 씨가 해내겠습니까? 이제 엑스포 경쟁이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이 경쟁자인 사우디를 방문했고 사우디 왕세자하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엑스포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사우디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우디로부터 이제 어떠한 같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많은 MOU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안 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MOU는 어디까지나 MOU죠.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대자동차를 사우디에 공장을 짓습니다. 진출하는 건 좋아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는 누가 될까요? 사우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까요? 공장에서? 그럼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제가 김현희 사건 취재하려고 바레인 경찰에서 온 수사기록 보니까 그 수사기록 만드는 친구들이 영국 친구들이 많더라고. 걔네는 공무원들도 외국인을 써요. 국민들은 즐기고 이런 하급 일들은 외국인들이 하고 고급 공무원, 중견 공무원들도 외국인들을 쓰는 나라예요. 근데 사우디에 현대공장 세운다고 사우디 근로자들이 일을 할까? 이거 어디서 끌고 오지? 중앙아시아에서 데리고 오나? 자, 그렇게 해서 근로자 문제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럼 차를 만들면 그 차는 누가 탑니까? 사우디 국민들이 탈까요? 웬만하면 벤츠나 BMW 탈 텐데. 수출을 할까요? 사우디가 자동차 수출에 전력을 기울일까? 그럼 현대로서는 인건비 싸게 차를 만들어서 사우디에도 팔고 제3국에 팔아야 남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통합해서 나가려면 아까 세 가지 국민, 그 다음에 이 사우디하고의 경제 협력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영진 씨가 광주에 복합 쇼핑몰 짓는다면 그게 성공을 시켜야만 우리 호남 대안을 외치는 주동식 같은 그런 분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게 되죠.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를 국민을 만나라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국민들 불러갖고 이 얘기 저 얘기 중구난방으로 듣고 있는 거 보면서 웃음이 푹 나오는데 그런 식 말고 공무원들을 가장 어디가 요체인지 알고 움직이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대안이 없어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면은 아이고 뭐 한 10년은 다시 또 주사파가 나와서 뻘건 항일 남부공정 하겠구나 저항하면서 싸워야지 그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뇨한 씨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맥락을 잘 잡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통성 문제니까 정통성이 있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나가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